여러분, 지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번 주유소에 가기 두렵지 않으신가요? 현재 유류세 인하 정책과 석유 최고 가격제 운영으로 정부는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하지만 설마 기름값이 리터당 7,000원이 되는 현실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들 웃으며 농담처럼 던진 이 말이 현실이 되기 직전입니다. 1달 전, 평화로운 제네바 협상장의 악수 소리에 취해 평화를 외치던 그 순간, 미국의 스텔스기들은 이미 이란의 심장을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안전하다고 밀었던 협상의 테이블이 가장 잔혹한 전쟁의 시작점이 된 셈이죠. 여러분이 안심하고 잠든 사이 당신의 지갑을 털어갈 거대한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란이 지고 있는 7개의 열쇠가 돌아가는 순간 여러분의 은퇴 자금과 내 집 마련의 꿈은 연기처럼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경고를 무시하신다면 2026년의 끝자락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될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단 37시간 만에 뒤바뀐 세계 경제의 운명,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2026년 2월 26일 전 세계는 제네바 협상장을 주목했죠. 양측이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에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단 37시간 만에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의 밤하늘에 나타나면서 평화의 가면은 찢겨 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계산된 기습의 비용을 청구한 겁니다. 미국은 장대한 분노라는 작전명 아래 이란 31개 주 중 24개 주를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란의 심장인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폭사했다는 점이죠. 군수 내부까지 괴멸된 상황에서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보통 전쟁이 터지면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립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란에 대한 공격은 전 세계 물가를 치솟게 하는 버튼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란 공격으로 인하여 전 세계 공급망 자체가 끊기는 물리적 타격이 가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쟁은 단순히 멀리 떨어진 나라의 총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직접 조준한 경제적 포격인 셈이죠. 여러분이 들고 있는 주식과 자산의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환율 보십시오. 벌써 1,530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600원까지 열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1,400원이 마지노선이라 믿었던 분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리겠지만 이제 1,500원대가 뉴노멀이 되는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미국이 이렇게 완벽하게 승기를 잡은 것 같은데 왜 전 세계 금융시장은 환호하지 않고 오히려 공포에 떨고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이란이 숨겨둔 7개의 열쇠에 있습니다. 미국이 노리는 진짜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7개의 열쇠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섬들이죠. 라라크와 호르무즈를 포함한 이 섬들은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길목을 꽉 쥐고 있습니다. 미국은 USS 트리폴리함에 해병대를 대워 상륙을 준비시켰습니다. 이 길목만 장악하면 전쟁은 끝날 것이라 확신했죠. 하지만 이란은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반격은 정교하고 매서웠습니다. 4,500억 원의 가치를 지닌 미국의 조기 경보기가 하늘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심지어 철통 같다던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고 탄도미사일이 날아왔죠. 이건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미국이 감당해야 할 전쟁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겠다는 선언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의 함정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미국은 이쯤하면 굴복할 줄 알았는데 이란은 오히려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150달러를 향해 폭주하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52%나 올랐는데 이게 지속되면 우리 생활 물가는 지근지근 우리를 옥죄며 악몽 같은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낼 겁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진짜 무서움은 군사적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가 사라진 나라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트럼프의 계산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하메네이가 죽으면 체제가 무너질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메네이의 죽음은 오히려 순교자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흩어졌던 민심이 복수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뭉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혼란의 틈을 타고 베일에 쌓여있던 후계자 아들 모즈타바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보다 훨씬 강경한 인물입니다. 이제 타협은 없습니다. 오직 끝장뿐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이로 인해 국채금리도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은 4.5%를 터치하고 30년물은 5%를 바라봅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인플레 요령이 전 세계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일본마저 27년 만에 최고금리를 기록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완전히 소멸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이라는 삼고 불황의 시대에 살아야 합니다. 예전처럼 빚내서 투자하던 분들은 진짜 빨리 빚을 줄여야 합니다. 레버리지가 독이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죠. 워런 버핏 보십시오. 역대급으로 현금을 쌓아두고 정유주만 들고 있습니다. 전설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이제야 무릎을 탁 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비극의 이면에서 소리 없이 웃으며 배를 불리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뒤에서 웃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미국이 이란 원정에서 힘을 빼는 동안 러시아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비를 충당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승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유가 폭등으로 전기차와 태양광, 배터리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유가에 휘청일 때 중국은 전략적으로 협상 우위를 점하며 미국의 입지를 좁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우디나 UAE 같은 우방국들도 미국의 무력한 기지방어를 보며 자주국방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우산이 붕괴되고 다국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 투자자들에게 재앙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고 있지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누군가는 막대한 부를 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4월 11일에서 18일 사이 트럼프의 데드라인이 다가옵니다. 지상군 투입 확률이 최고조에 달하는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도비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절벽 끝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어두운 미래입니다. 미국이 하르그섬 상륙을 강행하는 전면적 지상전이죠. 이 경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할 겁니다. 유가는 순식간에 $200를 돌파하게 되겠죠. 미국은 중동의 늪이라 불리는 장기 점령전에 다시 발을 들이게 됩니다. 로버트 페이프 교수는 이를 두고 전술적 승리, 전략적 패배라고 경고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이길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이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중국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영향력을 급격히 확대하며 반사 이익을 챙길 겁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글로벌 증시는 장기 침체에 빠집니다. 인플레이션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금리는 천정부지로 솟구치겠죠.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2배, 3배가 되는 악몽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산 가치의 하락과 부채 부담의 증가는 가계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철저한 비즈니스맨이죠. 그가 자기 발등을 찍는 선택을 고집할까요? 마쿠에서는 상상도 못할 반전의 카드가 준비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극적인 태세 전환입니다. 미국의 이자 비용이 연간 1.2조 달러를 넘어서며 경제적 한계에 부딪히는 시점이죠. 트럼프는 실리를 챙기기 위해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올 겁니다. 정책적 패닉이 극에 달했을 때 비로소 타협의 문이 열린다는 원리입니다. 파키스탄의 중재로 대면 협상이 타결되는 그림입니다. 이란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은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모지타바 체제를 보장해주는 조건이죠. 마이클 하트넷은 정책 패닉이 바닥을 만든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이 최악의 공포를 느낄 때가 오히려 반등의 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나리오가 작동하면 억눌렸던 시장은 폭발적으로 반등합니다. 유가는 안정을 찾고 환율도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경제적 이득을 위해 손을 잡은 것이니까요.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기적 같은 시나리오는 없을까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란 내부의 붕괴와 친미 정권 수립입니다. 강력한 군사적 압박과 극심한 경제난이 겹치면 내부 반정부 시위가 격화될 수 있습니다. 모지타바 정권이 민중의 힘에 의해 무너지고 팔라비 왕세자가 복귀하는 그림이죠. 테드 크루즈는 이를 두고 악의 축을 제거할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이란 시장은 개방될 것이고 약 1조 달러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인프라 건설부터 에너지 개발까지 전 세계 기업들에게는 황금기가 찾아오겠죠. 우리 기업들에게도 중동 특수라는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지니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낙관론입니다. 독재 체제가 무너진 자리에 민주주의가 바로 정착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무정부 상태에 혼란이 올 수도 있죠. 우리는 과거 아랍의 봄이 어떻게 아랍의 겨울로 변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길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에 베팅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현금 비중을 반드시 30% 이상 확보하십시오.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은 손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폭락할 때 우량 자산을 줍기 위한 가장 강력한 실탄이 바로 현금입니다. 지금은 수익률을 쫓을 때가 아니라 생존력을 키울 때입니다. 둘째, 실물 금과 은, 그리고 환율 해지 수단을 포트폴리오에 넣으십시오. 유가 급등에 대비한 에너지 ETF나 달러 자산을 편입해야 합니다. 환율 1,600원 시대에 원화만 들고 있는 건 위험한 도박입니다. 자산의 다변화는 필수입니다. 셋째, 공급망 재편의 수혜주를 찾으십시오. 고유가 시대에 필수적인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그리고 중국의 독주를 막을 대체 기술주에 주목해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구조적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늪에서 빠져나와 정상에 오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경제는 심리지만 투자는 대응입니다. 중동의 포화 속에서도 부는 이동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타산의 길로 가지만 누군가는 이 기회를 통해 막대한 부를 쌓을 겁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생존과 번영의 실질적인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여러분이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의 얼굴로 다가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